네, 반갑습니다. 1월 29일 금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리 갔다리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약보합세 보이고 있고요. 저점이 잡힐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저점 지금 잡힌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잡힐 것인가, 오늘인가, 아니면 내일인가, 아닌가, 긴가 민가, 네, 그러실 것 같은데 오늘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이 저점이 잡히려면 일단 수급이 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수급적인 동향에서 보면은 연기금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일단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겠죠. 보통은 외국인들하고 같이 매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연기금 쪽은 매수를 하고 있다. 이 기조가 계속 유지만 된다라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은 일단은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그 주말장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오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공략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매수 같은 경우는 오후에 늦지막히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 중간에 튀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일단 매수 같은 부분들은 최대한 변동성을 축소시킨 이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점권 공략을 매수하신다 하더라도 변동성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 지금 3048포인트, 마이너스 0.67%포인트, 자,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는 일단은 아침에 기분 좋게 1%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 해드렸냐면, 그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의 규모가 어제 하락폭에 비해서 좀 약하죠. 그리고 주말장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서 약한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또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저점이다, 이제 반등한다 생각해서 따라가시게 되면 또 콱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올라가는 것들은 그냥 지켜보시는 거고요. 매수를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시장의 지지선 일단 볼게요. 바로 직전 저점에 나타나는 형성 구간이 301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 정도 수준이 이제 넉넉하게 봤을 때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RSI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수는 많이 안 빠진 상태죠.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1월달에 형성된 시점에서의 고점 라인대가 여기 3000포인트 시점에서 이제 그 박스 형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에서 지금 횡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RSI 지표는 지금 역대급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50포인트까지 쭉 내려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과매수 해소가 아니라 이제 과매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수의 반등이 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과매도가 나온 이후에도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하거나 저점을 잡는 노력을 좀 하긴 합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저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은 조만간 반등이 나갈 수 있겠다, 조만간 저점이 잡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3000포인트가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더 많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 낙폭 자체가 위협적이거나 크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뭔가 대단한 악재가 나와서 투매가를 유발시킨다,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요 주가가 밀릴 일은 없겠고요. 대단히 큰 악재가 나타나서 투매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2800포인트 이상에서는 지지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낙폭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필요도 없겠고요. 그냥 좀 지켜보자, 이런 느낌들. 그 다음에 충분히 조정을 받고 저점을 잡게 되면 이제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다, 이런 느낌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종목의 수익률을 좀 깎아먹는다거나 아니면 손실이 조금 커진다거나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은 조정장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 보시면은 지금 마찬가지죠. 저점 지지권대가 945포인트, 940포인트 정도로 봐도 되나요? 자, 그 정도 라인대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저점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아직 남아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변화, 추가적인 변동성에 대한 노출이 있다라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항상 이 RSI 지표입니다. 지금 5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면서 과매도와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조만간입니다. 즉 오늘이 아니면 내일,
네, 월요일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즈음에서 저점을 좀 잡아줄 가능성이 높고요. 더 밀리지 않는 형태의 어떤 저점 지지가 가까이에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패턴에서는 매도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조금 성급한 종목들은 일찌감치 반등이 나가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 보시면 이제 비틀테크 같은 경우가 뭐 약간의 눌림목 형태죠. 지금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들어와서 지금 뭐 항공 우주,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반등은 또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지지선과 근처에 있다. 근데 나는 좀 성급해. 난 급해. 또는 나한테 재료가 있어. 그러면은 그냥 시장과 관계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추얼테크가 또 다시, 네. 뭐 수익률 조금 까먹었지만 다시 올라가면서 수익률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 나가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수급 볼 거예요. 자, 수급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들은 3천억 정도 순매도입니다. 근데 아침에 확 쏟아내고 나서는 계속 멈춰있는 상태고요. 중요한 건 연기금이 순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연기금의 저러한 매수는 시장을 완전히 받아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연기금이 시장을 받아주는 역할을 좀 하려면 뭐 오늘 정도 저렇게 매수가 들어가고 나서 다시 추가적으로 몇천억대 순매수가 들어와 줘야지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충분히 조정받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연기금들이 이렇게 쉽게 나서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나서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은 시장의 조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동안 연기금이 매도를 했었던 부분들은 시장이 너무 올라섰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생각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시장이 너무 올라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다면 지금은 시장이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지 연기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뭐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돌아와서 매수를 해주게 된다면 이 부분은 연기금의 매수나 매도와 관계가 없어요. 연기금이 매도하는 물량들을 외국인이 받아준다면 대형주 쪽에 어떤 매수 포인트가 계속 진행되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의 매도를 쏟아내고 있다면 시장이 바닥을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금융투자 쪽은 지금 단기적 포지션에서 주가를 하방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좀 높기 때문에 매도 의견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아침에 또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규모적인 면에서는 어제보다는 훨씬 약한 흐름이고요. 추세도 안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도가 계속 확장된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보다는 요 정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잡아가지 않겠는가, 뭐 운이 좋다라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조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개인들이 받아주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는 있는데, 이런 시장의 포지션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런지는 오후에 또 지켜봐야 되겠죠. 오후에 마음 바뀌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뭐 던진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모양새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런 동향들은 이제 마감 시황 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종목들 사고 판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것들 사고 팔았을까 살펴봤더니 기관들이 여전히 삼성전자, 현대차, 네, 그 다음에 기아차, 이렇게 약간 고점이 형성된 종목들 있죠. 그동안 많이 올라간 시가총액 상위권들, 그런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 SK하이닉스, 다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가고 있고요. LG화학도 오늘 매도가 같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LG화학은 어제 좀 올라왔는데 오늘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 매도가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셀트리온 이런 것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총 상위권 쪽에서 일단 매도가 다 쏟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위아, SK 이런 종목군들은 또 괜찮죠. 이런 것들은 특징적인 부분이 좀 달라요. 지금 SK이노베이션도 보시면 지지선 근처에 있죠. 그 다음에 SK도 마찬가지 지지선 근처에 있죠. 현대위아도 마찬가지로 지지선 근처에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데드가 나왔기 때문에 좀 모양새가 안 좋지만 이거는 좀 뭐 주가가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지선과는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지만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보시면 지지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뭐 역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이긴 하겠습니다만, 자, 근데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은 여기 지금 44만원 지지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라인대에서 지켜질 가능성이 높고요. LG전자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까지 내린다라면 지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래쪽 지지선과 좀 멀리 있죠.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제
약간의 조정, 늘어지는 조정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대형주 쪽에서도 뭔가 지지가 있고 반등이 나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지선을 끼고 들어간 종목들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하락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켜지는 형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일단 매도가 쏟아지면서 뭔가 좀 안 좋은 형태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네, 외국인들 동향을 살펴보시면은요, 하이닉스는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사랑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 또 매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가를 좀 떨어뜨리긴 했습니다만은 하이닉스를 버릴 수 없다 이런 느낌일 것 같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는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기아차, LG전자, 네이버도 팔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녹십자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그렇게 매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규모가 크지 않고 또 변화의 폭도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점을 잡지 못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을 보는 관점은 일단 저점을 잡느냐 못 잡느냐, 그 다음에 저점을 잡지 못한다라면 더 밀릴 것이다라는 분위기, 그 다음에 저점을 잡았다라면 언제쯤 매수가 들어갈 것인가,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시장이 저점을 잡는 것, 그 다음에 시장을 저점을 잡기 위해서는 수급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저런 음봉 상태의 포인트가 나타나면 안 돼요.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지금쯤이면 저점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어떡해요? 네, 조금 더 기다리세요. 주가 좀 내려간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다. 내가 가진 종목의 수익률이 내려가는 것이다. 시장이 약세를 보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다 같이 내려가는 건데 여기서 내 종목만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 그리면서 접근하시되 분위기는 계속 긍정적으로 받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는 천천히, 언제요? 오후 늦지막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